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했었던 N정규 커리큘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정규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는 작수를 좀 분석하고 작수의 문항들이 어땠나 살펴보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셋을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 소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능 분석 목차를 먼저 준비했어요. 자, 수능 분석 정답률은 선생님이 OT나 커리큘럼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또 지금 N수를 결정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번에서 30번까지 문항 번호이고 0%부터 100%까지 정답률이에요. 가장 아래에 있는 노란색 확통 선택자들 그리고 가운데 기하 선택자들 그리고 미적 선택자들의 정답률인데 이번에 21번, 22번이 매우 어려웠죠. 확통 선택자들은 둘 다 1%, 오답률 한번 보면 가장 낮은 정답률을 기록한 게 21번, 22번. 21번은 수투예요. 확통 선택자들은 수원 수투를 나중에 정답률 비교해보면 선생님이 데이터로 다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수투에서 무조건 정답률이 올라가. 22번은 아마 21번 뒤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마지막 번호대여서 또는 22번이 가장 어려울 거야 라는 선입견을 주는 문항 번호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전하는 친구들이 좀 없었을 텐데 상대적으로 21번은 많이들 풀려고 도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1번이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이 21번의 정답률이 매우 낮다. 메가 추정치로 1% 정도 되면 실제 평가원에서는 0% 이하 마이너스 정답률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정답률은 있을 수 없지만 0점대다라고 판단하시면 돼. 그리고 3% 이번에 악명 높았던 30번 그리고 15번, 20번 이렇게 출제가 됐고 정답률이 기록이 되었고 미적 선택자들은 30번, 21번, 22번, 28번, 29번 이렇게 기하 선택자들은 21, 22 그래서 공통에서는 어느 선택자든 21번, 22번 수투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수원의 가장 어려웠던 22번 그 두 문제가 높은 오답률을 기록을 했죠. 자, 이랬습니다. 근데 요 안에 있는 우리가 올해 수능 공부를 하는데 기준이 되어줄 문항들이 딱 3개가 있는데요. 기준이 될 문항이 물론 21번이 너무 어려워. 21번 같은 수투 문제를 풀려면 정말 열심히 수투를 공부해야 돼 라는 거 교훈이긴 해. 그런데 원래 수투의 통합적인 문항이 출제되는 수투의 전반적 개념의 본질이 출제되는 자리는 바로 15번 자리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극한에서 미분, 도함수, 3, 4차 그래프의 적분까지를 통합해서 주어지는 게 바로 15번 자리라는 거. 그래서 15번 자리의 문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5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나 살펴보면 놀랍게도 극값에서부터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근 접선 구하기 그리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 출제 포인트 2 극한에서부터 적분 끝까지 수투를 통으로 출제했어.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미분까지 공부한 다음 극한 연속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논리 또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개념을 쭉 공부를 잘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원은 그동안 어떤 함수를 썼지? 3차, 4차를 썼어. 3, 4차라는 간접 범위까지에서는 그릴 수가 없었던 이 도함수가 주는 정보를 이용해야지만 그릴 수 있는 극한에서부터 도함수까지의 모든 정보를 사용해서 그려낼 수 있는 3, 4차를 통해 우리에게 물어봤어. 3, 4차를 도구로 하여 너 수투의 미분 파트 그리고 그래프 개형의 분석의 도구로서 작동되기도 하는 적분까지 다 제대로 공부했냐라는 걸 너 개념, 원리 다 제대로 공부했어라는 걸 3, 4차를 통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동안.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3, 4차에 대해서 많은 비율과 넓이 공식들을 외우게 돼요. 그걸 외우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3, 4차가 목적이 아니라 3, 4차를 도구로 하여 수투의 개념이 잘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세상 나가 만나는 새로운 함수를 분석할 자질이 갖춰졌는지 그걸 묻고자 했던 건데 그 도구로서 3, 4차를 출제했을 뿐인데 3, 4차를 자꾸 출제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3, 4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외워버려. 실제로 많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평가원에서 극단적으로 15번 자리에 3, 4차 전혀 안 나왔죠. 21번 자리에 3차가 나오긴 했지만 3차 함수의 비율이나 3차 함수의 특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절대값 꺾고 올리고 그랬을 때 나오는 함수값의 양음의 케이스 이런 게 나온 거지 3차 개형, 4차 개형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들 단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야. 마지막 교과 과정이잖아. 교과 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잖아. 수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수능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지평을 열어주는
진짜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해주는 문제예요. 3, 4차, 그러면 이제, 쌤, 역시 1차와 2차 간접이 중요하네. 이러면서 또 2차에 대해서 파는 게 아니라 수투의 극한부터 적분까지의 모든 개념을 다 스스로 잘 융합, 통합시켜서 너가 분석해야 되는 그 함수에 대해 묻는 바에 답할 수 있을 거냐. 그 함수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안 알려줘. 다시 3, 4차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결과물 가지고는 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올바른 마인드를 가르쳐주는 문제가 바로 15번이었어요. 두 번째는 요건 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유사문항도 하나 보여드리니까 우리가 이 15번 문제와 유사한 꼴로 제시를 해서 결국은 어떤 함수를 쓰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 함수를 분석하는 과정에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극한에서 적분까지다라는 걸 그대로 이용해서 이 모의고사, EBS 분석 모의고사에서 적중을 시켰던 문항을 하나 띄워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22번은 XY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이동 특성의 확대 또는 축소가 사용되고 역함수 관계 그리고 확대 또는 축소해서 아주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21번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었다면 21번을 그럼 22번은 사실은 누구나 풀 수 있었던 문제다. 특히 확통선택자들이 좌표 평면을 좀 싫어해.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역함수로 뒤집고 확대 또는 축소를 시키고 X자리 2X가 들어갔다 X축으로 2분의 1로 축소 이런 것들을 나 끝까지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안 보려면 그러면 안 봐버리면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적용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22번까지 완벽히 풀어내는 100점을 꿈꾸는 확통선택자들이라면 또 미적 선택자들은 그나마 좌표평면에 대한 익숙함이 좀 있어. 미적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온통 함수에 대한 공부니까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그래서 15번처럼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2차 함수랑 1차 함수 갖다 붙인 분리된 함수 자연스럽게 그냥 적용을 시키는데 개념을 특히 확통 선택자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본질로 내려가야 된다. 나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해. 난 차라리 세는 게 편해. 그걸로 수능은 안 편해. 수능은 못 풀어. 알겠죠? 자, 22번 유사문항도 역시 넣어드렸고 자, 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확통 30번 문제 하나 가져왔어요. 미적 30번 그거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는데 미적 30번 역함수의 x, y축을 바꿔놓고 역함수의 본질을 이용해서 풀면 미적 30번 엄청 쉬워 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하나씩 캐스트에서 확통도 보여주고 수원도 보여주고 수투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미적 30이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 곧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개념으로 풀어야 쉬워. 근데 개념의 본질로 풀면 쉬워요. 다양한 외워 있는 많은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공식들을 준비했어. 수능장에서 이 뿌리를 모르면 그나마 뿌리를 알고 있으면 그 뿌리에서부터 공식을 끌어내는 과정이라도 훈련을 했을 테니 도움이 될 텐데 그냥 막무가내로 결과론적인 것들을 다 품고 그것을 도구로 수능장에 가야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너무 좋겠다. 이번 수능은 진짜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압도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으로 출제했거든요. 오케이. 물론 연습은 해야지. 그 개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개념으로 이용해서 푼다는 거는 쉬운데 개념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그 어려운 개념을 이해했으면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시켜봐야죠. 왜냐하면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해 배우는 거니까. 개념은 킬러 문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알겠죠? 자, 잔소리 그만하고 확통 30번을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사실은 두 케이스다. 두 케이스라고 확정을 하는 방법이 뭐였어? 라고 한다면 문제를 풀면서 잠시 멈추고 동등성 확보? 곱하기를 써도 돼? 이거 곱하기가 적용되는 사례네. 이 많은 케이스가 다 동등한 경우의 수를 달고 오네. 그렇다면 곱하기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곱하기로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본 친구들은 케이스를 그나마 몇 개로 정리한 게 이 모양이래요. 진짜 이건 아니지. 30번 수능에서 이런 걸 세게 하려고 그러면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너가 가지고 있는 수적 감각과 너의 필, 느낌, 직관을 이용해서 찍어 들어가. 그래서 너가 어릴 때 배웠던 수에 대한 수놀이 이런 감각을 이용해서 풀어. 근데 이거는 감각을 쓰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치? 네, 오케이. 자, 앵커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이 잔소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를 시작하든 또는 엔센스를 시작하든 첫 시간에 뭐부터 가르쳐? 곱하기부터 가르쳐. 그 곱하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 곱하기를 써도 되나? 잠시 10초만 멈추고 생각하면 세상에 곱하기야. 선생님이 단언하건대 지금까지 수능의 역사에서 말이야. 케이스가 4가지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케이스를 그렇게 나눠서 3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가르치겠습니까? 알겠죠? 오케이. 자, 통과.
자, 개념을 안다라는 의미는 내가 교과 과정에서 배운 개념의 바운더리, 어디까지가 개념인지, 내가 지금 수없이 많이 외우고 있는 공식들도 개념의 바운더리로 끌고 와서 이거 수능장에 가서 써먹어야지.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의 바운더리에 딱 맞는 학습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게 그대로 수능장에서 통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그 여러 가지 정의와 정리, 공식들 중에 어디까지가 교과 과정의 개념이고 어디서부터가 아닌지 구분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아닌 것을 쓰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수능장에서 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개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왜 이걸 배우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그 하나하나의 개념의 본질을 바닥까지 왜부터 공부하는 게 바로 개념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강해줄 엔센스 안에도 개념 에센스, 시그니처 개념 에센스의 2분의 1 또는 5분의 2 정도의 양으로 진행이 될 테지만 이 개념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여러분들 모두 개념으로 수능장에서 1회독을 30분 아니에요. 50분 안에 30문항을 50분 안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개념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요 안에는 비킬러, 중킬러, 킬러가 다 들어있어. 개념 하나 딱 배우면 그걸로 중킬러도 풀어보고 킬러도 풀어보고 개념으로 킬러까지 뚫어 일관된 개념을 1년 내내 사용해서 내 앞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풀 거야. 그러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수능장에서 구사할 수 있어. 내 스스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라는 실력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가 개념 에센스 4N이고요. 그리고 개념을 안다라는 걸 선생님 수강생들이 서울대 의예과 또는 뭐 연대 의예과 아니고 연대 의예과 뭐 친구들 또는 서울대 경제학부 내신을 열심히 했던 3관왕 했던 이런 친구들 다 하나같이 선생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였네. 아는 게 아니었네. 개념으로 돌아오는 정직한 학습법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걸 수학의 정도를 알았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를 향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7학년도 수능 난이도 예측도 궁금할 텐데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개정교과에서 매년 수능의 정답률이거든요. 네, 비슷하죠? 근데 이 보라는 좀 다르죠? 이건 2024학년도 때 이상한 일이 있어서 킬러 내지 마! 막 이래가지고 이상한 해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2027 N정규 커리큘럼은 올케어 시스템이다. 온라인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강의가 올케어 시스템으로 공통과 선택, 시기별, 밸런스까지 다 잡아줄 거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매주 올리는 강의를 매주 현장생처럼 그냥 따라오면 돼. 나는 1년 동안 선생님과 수학을 함께 할래 라는 생각으로 선생님과 현장에서 매주 한 번씩만 해. 지금 이제 12시 반까지 12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5분 남았어요. 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2년 연속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한 그 1대1 관리까지 타이트하게 하던 오르세 학원에서의 한반에 대고 올케어 시스템으로 모든 과목을 시기별로 밸런스 있게 해주던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올해는 시작부터 끝까지 N 전용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N수생이나 또는 고3 최상위 친구들 한 2등급 상까지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 구성은 한번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이야기했듯이 의무 강의와 보충 학습 계획으로 진행이 돼요. 의무 강의는 매주 찍히는 강의를 현장에서 찍히는 강의를 그대로 매주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그대로 들으시면 되고 그때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과 만나는 그 한 반에서 진행되는 강의로 1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극복하게 해줄 거다. 단 양적으로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 특별히 약해라는 각각의 실력적인 부분 때문에 보충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의무 강의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보충 강의를 계획표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강의를 하루에 얼마만큼씩 들으면 되는지 강의까지 좌표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의무 강의와 보충학습 계획 온라인에 올려준다는 거예요. 계획을 따라서 선생님과 1년 동안 같이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개념, 기출, 엔제, 하프모의, 실모의 중에 의무 강의로 들어가는 게 개념 에센스 4N, 기출 15230, 울트라 캡숑, 중킬러 스팟, 6평 대비, 9평 대비 파이널, 2모의고사, 2모의고사까지 지금 노란색이 의무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 기출 15230이 진행될 때 나는 기출을 조금 더 대표적으로 많이 풀어보고 싶어. 전체적인 기출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들을 같이 계획표를 이 기출 15230과 이것이 준서
준스팟이랑 같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거는 시기적으로가 아니라 컨텐츠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엔센스가 끝나고 나면 기출 1호 2, 30과 준스팟이 같이 의무 강의로 올라갈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기출을 좀 더 다양하게 맛보고 싶어 라고 하면 이것을 같이 하면 돼. 이 초록은 시기적으로 조합을 다시 해서 시기적으로 진행할 때 초록은 계획표와 함께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컨트롤 해줄 거예요. 자, 의무 강의 보충학습 계획의 시즌 1 9주 2월 13일 확통 정규반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확통 정규반이 출발을 하면서 거기서 촬영이 되는 수2 강의와 확통 강의가 업로드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수1과 미적은 언제 시작할 거냐면 요 뒤에서 보여줄게요. 러셀, 기수, 남기수에서 미적정규, N미적정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의무 강의와 보충학습 계획이 시즌 1 9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8주, 그 다음 시즌2 8주 동안 준스팟, 기출 1호 2, 30, 유평 대비, 유평 반영, 이런 것들이 의무 강의로 매주 촬영돼서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은 그때 컨택트,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은 선생님이 강의해 주는 게 아니라 EBS 수능 특강을 요 시기에 푸는 게 가장 좋아. 시즌2에. 그래서 8주간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오르세 학원에서 1대1로 케어를 하면서 내신 보는 기간 다 반영해가면서 수능도 100점 받고 내신도 1등하게 만드는 커리큘럼이었어. 그래서 N수생들에게는 요 EBS는 그때는 이제 현장에서는 EBS까지도 막 해설을 같이 분석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수능 대비해서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면 되는데, 이 EBS 수능 특강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풀면 될지 그것도 다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기다리시고, 그리고 세미파이널이라고 하는 여름방학 7월 중순부터 시작했을 때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 구평 반영, 구평 대비, 구평 분석 이런 것들이 의무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 보충학습에는 이 시기쯤 되면 나는 선택 과목이 좀 약해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재 1호라는 확통 미적에 대한 선택 과목이 올라가니까 요거, 그리고 나는 근데 이거는 거의 보충학습 계획으로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행하진 않지만 현장에서 필수 숙제로 주는 게 있고 선택 숙제로 주는 게 있어. 근데 요 시기 되면 스팟 넘버 9은 필수 숙제로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우리가 그때 계획표를 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돼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파이널 시즌 9까지, 7주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남학생 전문관, 러셀 기숙학원에서는 N정규 미적, 이 여학생 전문관에서는 아직 입에 딱딱 안 붙네. 여학생 전문관에서는 N정규 확통, 그리고 미래탐구에서는 N정규 확통, 이렇게 가장 먼저 개강하는 게 2월 12일 현장에서 개강하면 온라인 여러분들에게는 2월 13일 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2월 23일 이렇게 개강해서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자, 언제 어떤 강의가 올라가는지 이거는 쭉쭉쭉 나아가야 돼. N수생들이 이제 N수를 해볼까 결정을 했잖아요. 지금부터는 뭐 뒤로 돌아보고 할 여유가 없어. 쭉쭉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매주 촬영이 되고 매주 진행하기로 한 진도가 그대로 그냥 올라갈 거야. 그래서 그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어렵든 쉽든 무조건 일주일 안에 습득을 하면서 쭉 쫓아오시면 돼. 알겠죠?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하기를 바라겠어요. 작년에 우리 수강생들이 만들어준 팀 오르세들의 특징은 일단 개념을 안다. 어디까지가 바운더리인지 정확히 안다. 내가 수능장에서 쓰지 않을 공식이라 할지라도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사용한다라는 것. 그래서 개념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완전히 느끼게 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 우리 수강생들은 그래서 1년 내내 내가 개념을 좀 덜해서 그런가? 내가 어떤 개념에 구멍이 났나?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념을 회독할 수 있는 캐스트도 선생님이 계속 찍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행복하다. 수학을 정복하고 그로부터 성적을 받게 되고 내가 수학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자존감을 회복시킴으로써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네. 수학을 잘하게 된다 이퀄 엄청난 자존감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되는 사람이었네. 괜찮은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수강생들은 하루하루 되게 행복하게 수험 생활을 마무리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수능 보러 가기 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지막 강의에서 꼭 이 슈퍼맨 포즈 또는 원더우먼 포즈를 해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함께하고 마지막에 행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그래서 하루하루 선생님이 사인할 때 적어주는 문구죠. 기적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래다 사인? 요거 사인? 네. 오, 르, 세, 여학생이면 언니, 남학생이면 누나라고 적어줘요. 저와 여러분들의 갭을 조금 줄이는 그런 차원으로. 기적은 멀리서 봤을 때 어떻다고요?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져? 라는 깜짝 놀라는,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게 기적이라고 느끼지만,
여러분들과 1년 내내 옆에서 함께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낸 지나간 시간의 흔적일 뿐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아내면 행복하게 공부하다 보면 수능날 행복하게 웃으면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찐 행복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N수생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예비 고3 수시를 갈지 정시를 갈지 시간이 많이 없고 컴팩트하게 공부해야 되는 최상위 수험생들, 상위권 수험생들 선생님과 함께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시 정시 다 잡을 수 있을 거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 안녕.